봅시다. 자, 지금 앞서 훈련했었던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걸 연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역과정인 리미트와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 식을 우리가 정적분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오늘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숨마쿨라에 대한 내용을 정독을 한번 꼭 하시길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시작. 예를 갖다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냐면 이렇게요. 3 플러스 n분의 2k라고 할까요? 2k에 곱하기 n분의 2라고 불리는 얘 좀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고 얘들아? 씩 이렇게 분배를 해. 그런 다음에 시그마는 덧셈이 연산자에 관해서 닫혀 있으니까 시그마를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K제곱, K세제곱 공식을 이용한 다음에 그 최고창의 개수를 구해내고 리미트를 씌우면 돼.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기를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게. 제곱.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자는 거야. 잘 봐. 나는 이 복잡한 요식을 리미트와 시그마라는 얘를 한 방에 인테그랄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어떤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냐? 이 시그마라고 불리는 얘가, 이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여러분들은 1부터 n까지니까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라는 예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리미트라는 연산자가 만나서 n개의 직사각형을 무수히 잘게 쪼개서 넓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야 해. 그럼 봐봐. 시그마가 복잡할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 나열. 괜찮습니까? 나열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얘를 나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작. k 대신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야? k 대신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n분의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2라는 거야. 거기에 더하기. 이게 첫 번째야. k가 1일 때. k 대신 2를 집어넣어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n분의 k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4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야. 거기에 더하기. k 대신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n분의 6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2야. 거기에 더하기.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k 대신 4를 집어넣게 되면 3 플러스 n분의 8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야. 그럼 잘 봐. n분의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일정하잖아.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얘네가 일정하잖아. 이 일정한 값이 뭐로 해석되는 거냐면 밑변의 길이야. 그리고 앞대가리들이 변해가고 있잖아. 제곱이라는 건 똑같이 유지가 돼. 나 여기 제곱 일정해. 이 일정한 것은 함수식을 결정질 거야. 변해가는 건데 3에서 더하기래. 3에서 더하기, 3에서 더하기, 3에서 더하기, 3에서 더하기 얘네들도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요? 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x제곱이요. 그런데 3이라고 불리는 숫자에 계속 더해간대요. 그럼 나 3이 여기 있어요. 잘 봐. 쭉쭉쭉 끝까지 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n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게 되면 나는 3 더하기 k 대신 n을 집어넣는 거야. n분의 2n이 돼서 결국 3 더하기 2여. 거기에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2가 된다는 거야. 뭔가 보여야 해. 잘 봐.
3부터 5라고 불리는 이 구간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 1번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3 더하기 n분의 2 여기야. n분의 2만큼 같다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1번 넓이야. 난 3부터 5까지 2라는 길이를 n등분 치는 거거든. 그럼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 n분의 2,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 얘는 3 더하기 n분의 2 걔를 제곱한다는 거지. 즉 이 함수값 이거의 높이 이게 1번이지. 그리고 나서 노란색이 2번은 다시 n분의 2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요 길이도 n분의 2야. 그래서 요 좌표는 3 더하기 n분의 4였겠지. 요 직사각형 요게 바로 2번 직사각형이야. 예, 3 더하기 n분의 6 n분의 2만큼 몇씩 간다는 거야? 3번 간다는 거야. 이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도 n분의 2로 동등하거든. 요렇게 요게 3번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파란색 요게 바로 4번. 요렇게 다 이 직사각형들의 밑변의 길이는 몇 분의 몇 n분의 2로 고정돼 있으면서 높이 자체가 변해가는 거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 하얀색 내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런 거 점점점 중간에 즉 나보고 요 면적 좀 구해달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바꿀 때 이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아 그렇구나. 너 인테그랄 말이야. 몇부터 몇까지? 3부터 5까지 누구를? x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였구나. 요렇게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맨날 이걸 나열한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3부터 5까지 적분하는구나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바엔 그냥 C 제곱 전개해버리고 그거 C 분배해서 시그마 쫙 나열한 다음에 리미트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빠르게 되는 계산법을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거야. 빠르게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괜찮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쫙 나열하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인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결국은 우리들은 곱셈 연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dx라고 불리는 것이 밑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x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이 함수값 괜찮습니까? 이런 함수값 얘를 우리는 높이로서 인식할 수 있어요. 다만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일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더한다. 연속적 별량을 더한다. 그것이 인테그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집중. 저 내용에 의하면 다시 문제를 쓰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제곱 그리고 나서 n분의 2 이 자체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 숨마도 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지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얘를 바꾸는 건 첫 번째 방법 그냥 저렇게 3부터 5까지 x제곱 dx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요. 요 문자 이게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 3 플러스 n분의 2k라고 불리는 얘를 x로 치환할게. 이런 거 x로 치환. 그러게 되면 잘 봐. k 대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쭉쭉쭉 집어넣어. 얘 k에 대한 1차식이거든. k가 난 몇 차식? 1차식. 얘 결국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봐. n분의 2씩 n분의 2씩 n분의 2씩 n분의 2씩 똑같이 길이가 똑같아. n분의 2씩 계속 더해가는 거야. 즉 공차가 n분의 2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k 대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게 되면 k 대신 1, 2, 3, 4 공차가 몇 분의 몇인 n분의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랬을 때 k의 개수 두 번째 스텝 k의 개수야. k의 개수는 뭔데? 여기서 k의 개수 n분의 2 이것이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거 n분의 2가 뜻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밑변의 길이를 뜻해.
직사각형 밑변의 뭐를 뜻한다고? 길이 n분의 2씩 더해간다. 괜찮아요? 그 일정한 길이를 뜻해. n분의 2가 k의 개수가 뭐를 뜻한다고? 밑변의 길이를 뜻한다고. 괜찮습니까? 얘를 뭐로 변신시키는 거냐면 dx로 변신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밑변의 길이. 그리고 나서 적분 구간이라고 불리는 것은, 적분 구간이라고 불리는 얘는 뭐가 중요해? 적분, 인테그랄에서는 뭐가 중요해? 정적분에서는 적분 구간이 중요하지. 그치?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적분 구간을 세팅해. 세 번째야, 적분 구간 세팅. 이게 세 번째 해야 될 일. 치환한 대상, 내가 치환한 대상이 얘야. 치환한 대상한테 k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야. 이게 시작이 돼.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의 끝지점, k 대신 치환한 대상한테 뭐를 집어넣는 거지? 이 시그마의 끝, 항상 n이 아니고 2n일 수도 있고 3n일 수도 있고 5n일 수도 있어. 그 n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시작한, 내가 시작 부분 k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3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n을 집어넣게 되면 3 플러스 n분의 2n이 돼. 2지 뭐.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고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뭐가 되고? 3.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지? 5. 그래서 완성되는 거야. 얘는 이젠 인테그랄로 바꾸게 되면 이 자체가 x로 치환했으니 x의 제곱이 되고, n분의 2라고 불리는 얘 밑변의 길이였으니 그것이 뭘로 변하고? dx로 변하고, 적분 구간 자체 치환한 대상한테 시그마의 시작과 시그마 끝을 대입한 다음에 리미트를 씌운다. 그럼 얘가 몇로부터 뭐까지? 3부터 5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시그마와 리미트를 뭐로? 인테그랄 연산자로 이렇게 쉽게 바꿔서 연습하는 부분을 학습한다. 이것이 요 부분, 요 단원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젠 요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요, 여러분. 집중. 얘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 집중해봐, 집중해봐.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지워볼게.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사진에 공유해 주시고. 자, 집중. 다시 지우고. 시작 한번 해볼게. 지금 얘를 해석했었던 요 그림만 한번 다시 그려보면, 나는 이 그림이 호로로로로로 x제곱이었거든. 근데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라는 거였냐면 3부터 5까지 요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얘였어.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이야, 선생님 말을 잘 들어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모든 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래. 그래서 얘랑 진하게 연결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다고 해도 넓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형의 고유 성질인 변의 길이 따위들이 변하지 않으니 당연히 뭐가 변하지 않는 거냐면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니? 그럼 잘 봐봐. 나는 이 x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 있잖아, 얘를 x축으로 말이야, 다시 무슨 축으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 그래프 자체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 자체는 함수식을 만들 때는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y는 x 대신 뭐를 집어넣는 거지? x-3을 대입해서 x-3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하자. 다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칠게. 그러면 식을 만들 때는 x 대신 정함수식에다가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니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호로로로록 이렇게 가서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여기 좌표가 3,9예요. 여기 좌표가 5,25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행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0, 몇이 되는 거고요? 9가 되는 거고요. 여기 2, 뭐가 되는 거예요? 25가 돼요. 그럼 말이야. 잘 들어봐. 어차피 평행이동했어. 3만큼. 그럼 여기 이 면적은 여기 색칠하는 이 면적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아니 평행이동해도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치? 평행이동해도 넓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하잖아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겠네요. 잘 들어봐. 첫 번째 이 면적 S1과 S2가 같은데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S1과 S2가 같다? 그때 S1이라는 식은 어떻게 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X제곱을 적분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건 S2의 넓이랑 같대. S2는 누군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누구를?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을 적분하는 거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 수학2에서 인테그랄의 평행이동 이렇게 불러. 괜찮습니까? 그게 넓이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무슨 소리냐면 적분하는 사이즈, 적분 구간의 사이즈는 2야. 적분 구간의 사이즈는 똑같이 2야. 근데 인테그랄에 내가 평행이동이라고 가르쳤던 거 맞지? 시점을 3에서 0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켰어. 5에서 2가 되는 거 -3만큼 평행이동시켰어. 괜찮습니까? 그러면 난 반대되게 적분 구간에 -3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건 이 x 대신 반대되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 맞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무수히 많은 거야. 나는 얘를 이렇게 봐도 되거든. 어떻게? 나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떻게? 선생님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한다는 건 0부터 2까지 우함수의 적분 결과랑 같고 -a부터 a까지 적정분하는 기함수를 정적분한다는 건 그 값은 항상 0인 거 맞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하자. 선생님 그러면요 계산상에서 구간의 사이즈가 2니까 나는 기함수와 우함수의 정적분의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분 구간 사이즈 2를 변신시키지 않고 -1부터 1까지 라고 구간의 사이즈는 2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빼기 1 했으면 난 여기다 x 대신 x 플러스를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전개하신 다음에 호남수 쪽은 다 날려버리고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냐? 되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평행이동한다라고 치셔도 네가 한 칸 더 촉촉촉 한 거야. 그럼 촉촉촉 한 칸씩만 때렸으면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그 넓이는 그림을 그려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젠 개인 취향인데 잘 들어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저식 다시 주목해봐. 리미트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제곱 n분의 2 이 자체를요 이번엔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첫 번째 스텝. 선생님 내가 첫 번째 스텝으로 n분의 2k를 x로 치환해도 됩니까? 네 돼요. 개인 취향이에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때 변해가는 건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중요해. 밑변의 길이는 k 대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면 n분의 2씩 변해가는 거거든. n분의 2씩 더해가는 거야. 그 일정한 값 n분의 2씩 더해가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된다고. 두 번째, 이때 치환한 대상에 k의 개수 n분의 2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고 내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고 나는 얘를 dx로 변신시킬 거라는 거야. 연속적 변량에서의 아주 작은 밑변의 길이. 그럼 세 번째 스텝. 나한테는 적분 구간에 시작과 끝이 중요해. 그래서 치환한 대상에 시작, 끝. 치환한 대상에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1. k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나는 n분의 2. 끝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n. 여기는 항상 n이 아닐 수도 있어. 구분구적법이라고 불리는 건 n개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2n개, 3n개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차피 리미트를 만나면 잘게 쪼개질 테니까. 그래서 항상 n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면서 끝! 여기다 n을 집어넣는 거야. n을 집어넣게 되면 n분의 2n이 되기 때문에 5가 되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 치환한 대상 여기다가 n 대신 k 대신 n을 집어넣는 거야. 치환한 대상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n분의 2n이 되지. 여기에 리미트를 씌워. 그럼 시작 구간은 뭐가 되고? 0. 여기 끝 구간은 뭐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변신하는 거야. 인테그랄. 난 너를 x로 변신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3 플러스 x의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제곱. 그때 n분의 2 자체는 뭐로 바뀌고? dx. 내가 n분의 2야. dx. 그리고 적분 구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네. 이렇게도 변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그림에 도움을 받으면서 인테그랄의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순마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개념으로 달아주고 있으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무수히 많이 변신시킬 수 있는 거잖아. 어떤 놈은 n분의 k를 뭐로 봐도 되는 거냐면 n분의 k 자체를 x로 치환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거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치환적분법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라는 거야. 나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먼저 연습을 하는데 얘들아 나는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이거랑 진하게 관련된 문제를 묻지 않는 이상 실전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이 안에 여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x로 치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적분을 할 때도 이 새끼를 적분하는 것보다야 3 플러스 x의 제곱 어렵진 않으나 이 자체를 적분하는 것보다야 아예 이 새끼를 x로 치환을 해서 통치환해서 x제곱 자체를 적분하는 것이 계산상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계산상. 그래서 선생님은 통치환을 좋아해요. 그런데 순마가 말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의 치환을 한번 다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워볼게. 얘들아, 이그젠플 91번 봐봐. 이그젠플 91번에 1번 문항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세제곱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3이래. 집중. 자, 첫 번째 학생이야. 나 학생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거야. 5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치환해. 교과서에 따라서는 xk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난 하여튼 그냥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k의 개수가 중요해. k의 개수는 누가 되는 거지? n분의
2가 되는 거야. 이것이 결국 밑변의 길이 n분의 2씩 더해지는 거니까 나는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밑변의 길이가 돼서 이 자체가 뭘로 변하는 거야? dx로 변하는 거야. 그럼 시작. 얘들아 이제 한 방에 가자. 인테그랄이라고 바꾸면서 나 얘를 x로 치환했으니 너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n분의 2가 dx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이쁘질 않아. 야, 너 못생겼네 이런 거지. 못생겼다 이런 거. 그러면 너의 눈에도 이 못생긴 녀석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갖다 쓸게.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갖다 쓰게 되면 이렇지 않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그냥 갖다 써줘. k는 1부터 n까지 5 플러스 n분의 2k 얘였는데 잘 들어? 나는 n분의 2를 dx로 만들기 위해서 n분의 3이라고 불리는 걸 이렇게 쪼개면 돼. n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이러면 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일로 와. n분의 2가 dx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n분의 2는 dx라고 갖다 써. 그리고 여기 2분의 3이라는 건 인테그랄 밖으로 빼면서 2분의 3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괜찮아요? 이젠 적분 구간만 완성하면 되는 거 맞죠? 적분 구간. 치환한 대상한테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내가 치환한 대상이야.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k 대신 1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를 씌워. 그럼 5 플러스 n분의 2의 리미트 씌우게 되면 너 꺼지잖아. 그래서 어디부터? 5부터. 그리고 나서 다시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n을 집어넣어. 그럼 n분의 2엔 리미트 씌우면 2. 그래서 5부터 7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두 번째 학생. 솔 1. 자 봐. 솔 2. 선생님은 통치환을 좋아해. 일반적으로는. 함수 자체가 깔끔해지기 때문이지.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잘 들어봐. 첫 번째 스텝. 나 n분의 2k. n분의 2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누구로 치환하는 거냐면 x로 치환해. x로 치환. 그럼 두 번째. k의 개수 n분의 2. 이 자체가 밑변의 길이 뭐로 변하는 거야? dx로 변하는 거야. 그럼 시작. 얘는 어떻게 변해? 인테그랄. n분의 2k를 x로 치환했으니 여기가 제곱 있는 거죠. 5 플러스 여기 자체를 x로 치환했으니까 5 플러스 x의 전체 뭐가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n분의 2 자체는 뭐로 변하고? dx. 2분의 3 자체는 밖으로 빠지면 되지. 그려놓고 적분 구간이 중요하지. 적분 구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치환한 대상 k 대신 1을 집어넣어. n분의 2의 리미트.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리고 k 대신 n을 집어넣어. n분의 2n 거기에 리미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지. 근데 결국 똑같지 않냐? 뭐가 똑같아? 아니 원래 이 녀석은 이 녀석과 똑같다라는 거야. 뭐에 의하면? 평행이동 관점에 의하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여기 넓이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치환적분법으로 설명한 것인데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어떤 학생은 n분의 k 자체를 그냥 여기서 n분의 k라고 불리는 이 자체를 x로 치환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솔3 n분의 k를 x로 치환하게 되면 두 번째 k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번엔 n분의 1이 돼. 이게 결국 몇 x가 돼야 되는 거냐면 dx가 돼야 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인테그랄 잘 들어봐. n분의 k를 x로 치환했어.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5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이 돼. 그리고 n분의 1이 dx야. 그럼 n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나는 dx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 3배 때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k 대신 1을 집어넣어. 거기에 리미트 0. 그리고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n을 집어넣어. 리미트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문제로 풀도록 합시다.
나머지 그 지수 함수라고 되어 있는 파트 자체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어플리케이션 1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1번에 1번 문항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이요. 그래 놓고 사인 n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n분의 2파이 더하기 주르륵 가다가 사인 n파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써. 사인 n분의 n파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좋아요. 내가 할 일 갑니다. 여기 덧셈이 졸라 많네. 뭐가 졸라 많네? 덧셈이 졸라 많네.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그때 바뀌어가는 게 중요하다. 고정되어 있는 거는 따로 보자. 바뀌어가는 건 나 여기 1과 2와 3과 n 얘가 바뀌어가는구나. 아, 나머지는 다 고정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너를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숫자 어디까지? n까지 변해갑니다. 사인 고정되어 있는 건 n파이 라고 그대로 갖다 쓰고 변해가는 이 문자를 뭐라고 갖다 쓰면 됩니다. k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다 얘를 나타낸 거 맞죠? 사인 n분의 1파이 더하기 n분의 2파이 더하기 n분의 n파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n분의 1이 있었고 거기에 리미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럼 시작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은 너를 한 방에 통으로 치안하고 싶단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리미트와 시그마를 나는 인테그랄로 표현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n분의 k파이 얘를 x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k의 개수가 뭡니까 선생님? k의 개수는 n분의 파이예요. n분의 파이 자체를 나는 뭐로 변신시키는 거죠? dx로 변신시키는 거죠. 아, 그러고 났더니 이 n분의 1이라고 불리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괜찮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n분의 파이인데 그럼 n분의 1을 어떻게? n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 이러면 파이분의 1이랑 n분의 파이랑 곱하면 그것이 n분의 1 전체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결국 n분의 파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dx가 됩니다. 그럼 적분으로 바꿉시다. 인테그랄 기호로 바꿉니다. 난 얘를 x로 치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sin x가 돼요. 그리고 나서 n분의 파이 이 자체가 결국 dx가 되고 거기에 파이분의 1이라고 불리는 건 밖으로 빼서 상수배를 곱하시면 돼. 이젠 적분 구간만 완성시키면 되겠지?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1. n분의 파이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파이는 3.14나는 어차피 상수. 그래서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k 대신 누구를 집어넣어? n. 괜찮아? k 대신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n 파이 거기에 리미트를 집으면 파이. 이게 답입니다. 이 자체를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집중. 이건 외우고 있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모든 넓이가 다 1로 고정되어 있으니 이 새끼 값은 그냥 뭐다? 2다. 암산하실 수 있죠. 괜찮습니까? 구집이 정적분 안 하죠. 얘 값은 2.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항 볼게요. 오늘 내용은 잠시 찍어주세요. 자, 2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너의 눈에도 이렇게 다 보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ln 지금 n 플러스 1의 n분의 1승 더하기 ln n 플러스 2의 n분의 1승 더하기 ln n 플러스 3의 n분의 1승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맨 끝에 것까지 써주고 ln n 플러스 n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갖다 쓰신 상태에서 마이너스 ln 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들어봐. 로그에서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까지가 있어. 그래서 나 밖으로 n분의 1 자체를 뺄게. n분의 1 자체를 뺄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얘는 다시 갖다 쓰게 되면 ln n 플러스 1 더하기 ln n 플러스 2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맨 마지막에 ln n 플러스 n까지 써준 다음에 밖으로 뺐잖아. n분의 1 자체를. 그래서 나 얘를 마이너스 n 곱하기 ln n 이러면 돼. 그럼 전체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여기서 n분의 1 떨어지는 거, n분의 1 떨어지는 거, n분의 1 떨어지는 거 다 바꾼 거야. 그런 다음에 가로 안에 처리해주기 위해서 n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n 곱하기 ln 하게 되면 마이너스 ln 전체 내용은 바뀌지 않아. 그런 다음에 또 아이디어야. 얘를 마이너스 n 곱하기 ln은 ln이 몇 개 있다는 거지. 지금 n개 있다는 거야. ln이 지금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각각 분배해 줄 거야. 몇 개씩? 한 개씩 여기다 분배해 주려고 해. 그럼 식은 어떻게 변하냐? 리미트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신 다음에 변심시키는 걸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난 한 개씩 여기를 마이너스 ln 한 개씩 여기도도 마이너스 ln 한 개씩 마이너스 ln 하면서 얘네들 n개의 ln을 다 분배하겠다고. 그러면 로그에서 뺄 셈은 진수의 무슨 셈이 되니까 나눗 셈이 되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ln n분의 n 플러스 1 거기에 더하기 ln n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ln n분의 n 플러스 3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ln n분의 n 플러스 n 여기까지도 나타낼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다 빼기 ln 들어간 거야. 그리고 로그에서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바꿔줬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작. 무수히 많은 이 녀석들을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바뀌어가는 건 얘네가 바뀌어가. 그럼 다시 문제를 갖다 쓸게. 이제 너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이라고 그대로 갖다 쓰면서 저 빨간색을 시그마로 나타낸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체 n개양이 있고 고정돼 있는 건 그대로 갖다 써. ln이라고 갖다 쓰고 n이라고 갖다 쓴 다음에 n 더하기 얘는 고정된 모양새. 바뀌어가는 건 여기가 뭐로 바뀌어가는 거지? k로 바뀌어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좀 모하게 세련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하트 분해. 그쵸? n분의 n 플러스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하트 분해요. n분의 n 플러스 k라고 불리는 건 하트 분해하게 되면 1 더하기 n분의 k다. 이렇게 1번 하트, 2번 하트 쪼개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갖다 쓸게. 1 플러스 n분의 k입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리미트와 시그마가 만났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눈에 좀 있게 만드셔야 해. 괜찮습니까? 복습을 최소 2번 이상 병행해 주시면서 가자. 그러면 이젠 나는 시그마와 리미트를 인테그랄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통으로 치환할게. 누구를? 1 플러스 n분의 k 자체를 x로 한 방에 치환. 그러면 두 번째 k의 개수, 즉 공차 k의 개수 자체는 n분의 1
이 자체가 dx로 변신하는 거야. 그럼 시작하자. 나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인테그랄로 바꾸면 인테그랄 나 x로 바꿨어. 그래서 ln x 나 n분의 1 얘 자체가 dx로 바뀌어 dx. 그럼 끝났네. 적분 구간이 중요해. 치환한 대상한테 k 대신 1을 집어넣어. 거기에 뭐를 씌울 거야? 리미트. k 대신 1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 하면 너 꺼져. 그래서 1부터 k 대신 시그마의 끝 n을 집어넣어. 1 더하기 n분의 n의 리미트 2. 이거 계산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lnx 부분적분법으로 하기 싫어서 외우고 있지 우린. 어떻게 외워? lnx를 적분하게 되면 뭡니까? x lnx 마이너스 x요.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부분적분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1, 2지. 그래서 윗끝에서 아랫끝을 뺀다. 그래서 2ln이 마이너스 2 마이너 ln의 값은 빵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 맞히면 2ln이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112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잠시 찍어주시고. 자, 시작. 112. 다음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게 변신시킨 게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리미트요.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거기 f에 1 플러스 n분의 k요. 이 녀석이 같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x 플러스 1 dx랑 같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이 새끼 누구를 x로 치환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괜찮아?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새끼의 x는 누구를 치환했을까가 중요해. 아, f의 x 플러스 1이 그대로 있으니까 너는 n분의 k를 x로 치환한 거구나. 그럼 어디 나머지 가정이 맞나 보자는 거야. 너는 x로 치환했으니 1 플러스 x가 된 것이 맞다. 그럼 k의 개수 n분의 1이야. k의 개수 n분의 1. 네가 dx로 변해야 해. 좋아. 너가 dx로 변했구나. 그럼 적분 구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치환한 대상에다가 k 대신 뭐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 씌우면 0이 맞구나. 응, 너 맞네. k 대신 n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를 씌우면 1이 맞네. 너는 잘 바꾼 거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지. 그리고 나서 니은 보자는 거야. 니은 리미트 이번엔 2n분의 1 시그마 조심해. k는 1부터 이젠 여기는 몇 n까지야? 2n까지야.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2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나 봐. 예. 그래서 2n이라는 거 조심하면서 거기 f에 2 플러스 2n분의 k가 같냐라고 묻고 있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에 x 플러스 2dx랑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된다라는 건 도대체 너는 누구를 x로 치환했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 2 플러스 x가 돼야 해. 너를 x로 치환했구나. 네가 너를 x로 치환했구나. 그럼 시작하자는 거지. 좋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k의 개수는 누구인 거지? 지금 2n분의 1이야. k의 개수 2n분의 1. 아, 여기 살고 있구나. 네가 dx가 됐구나. 오케이, 너 dx 다 처리됐네. 그럼 적분 구간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적분 구간 치환한 대상 k 대신 1을 집어넣어. 그럼 2n분의 1 거기에 리미트는 0. 맞구나. 예. k 대신 이번엔 누구를 집어넣어? 2n을 집어넣어. 끝. 그럼 2n분의 2n의 리미트는 1. 맞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 이젠 디귿을 보자는 거지. 디귿
이것을 보시면 리미트 n분의 2요. 그래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4 플러스 n분의 4k. 이 녀석이 이젠 2분의 1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 x 플러스 4dx 이것이 맞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시작하자. 너 도대체 누구를 치환한 거니? 아, x 플러스 4가 돼야 돼? 4. 이번엔 너를 x로 치환했구나. 그래서 fx 플러스가 4가 됐네. 그럼 시작. k의 개수는 누구냐? n분의 4다. k의 개수는 n분의 4인데 못생겼네. n분의 2가 못생겼다. 괜찮습니까? 난 n분의 4를 이용하기 위해서 n분의 4 곱하기 얘를 2분의 1로 보겠다. 그럼 전체 뭐가 되는 거지? n분의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k의 개수인 누구? n분의 4 이 새끼가 dx로 바뀌었고, 그렇구나. 이 앞대가리의 상수 2분의 1은 이쪽 2분의 1로 빠졌네. 다 완성됐다. 그럼 이제 적분 구간만 확인하면 되겠다. 적분 구간 k 대신 1을 집어넣는다. 그럼 n분의 4의 리미트는 0 맞구나. k 대신 이번엔 n을 집어넣는다. 그럼 n분의 4n의 리미트, 그러니까 얘는 4가 돼야 되네. 네가 틀렸다. 너는 4여야 됐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땡입니다. 답은 기역니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두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113번 문항을 정말 내신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문항을 풀어볼게요. 113번에 1번 문항 볼게요. 자, 집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 n 5제곱분의 2n 플러스 1의 전체 4제곱이요. 그리고 2n 플러스 2의 전체 4제곱 쭈루룩 가다가 2n 플러스 n의 4제곱 이 값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집중. 일단 시그마가 졸라 많네요. 덧셈이 졸라 많네. 시그마가 졸라 많은 게 아니라 덧셈이 졸라 많네요. 맞아?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합시다. 시그마 변해가는 게 중요하죠. 1, 2, n까지 이렇게 변해가니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k는 뭐라고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변해가는 걸 k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부터 n까지 변해가면서 여기에 4제곱이요. 거기에 n 5제곱분의 1 거기에 리미트 얘가 들어온 형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꿔주세요. n 5제곱분의 1을요 집어넣어 주세요. 어떻게? n 4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는 n분의 2n 플러스 k의 전체 4제곱이 됐을 거고 n 4제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n분의 1이 하나 남았겠죠. 거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가 있습니다. 모아야 돼요. 하트 분해 오셔야 됩니다. 무슨 분해? 하트 분해요. 1번 하트, 2번 하트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2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하트 분해 2 더하기 n분의 k요. n분의 2n 플러스 k라고 불리는 건 하트 분해야 하면 2 더하기 n분의 k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젠 시작. 나는 얘를 통으로 치환하는 걸 좋아합니다. x로요. 그러면 인테그랄 x의 몇 제곱? 4제곱이요. 거기에 k의 개수 n분의 1 내가 dx로 바뀝니다. 그럼 적분 구간이 중요하죠. 적분 구간 k 대신 1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 그래서 2부터 n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 3 요거 이젠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다항함수를 적분하시는 건 쉬운 일이죠. 괜찮습니까? 네, 한번 찍어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문항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치? 봐봐. 2번. 봐봐. 2번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n 세제곱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n 플러스 n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사실 시그마를 잘하는 학생들은 저 자체를 시그마의 연산으로도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시그마의 연산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K는 1부터 다시 한번 연습. K는 1부터 어디까지? 2n까지 K 세제곱에서 빼기.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빼면 얘잖아.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15야. 그러니까 시그마 연산이 졸라 잘 되는 학생들은 얘를 암산도 안 되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아까 어디서 4에서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5죠. 그 암산도 잘 된다니까. 얘는 K 세제곱 공식이니까 선생님 4분의 1 n 4제곱 샬라샬라니까 얘가 4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4분의 1 n 4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 자체는 15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15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제 훈련 자체는 서술형 문제를 쓸 때 이런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게 서술형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 당연히 시그마를 잘하면 우리 이렇게 가자는 거지. 어떻게? 이 말은 또 뭔 말이냐 봤더니 너 이런 말이구나. 선생님 리미트가 있어요. 이 새끼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 새끼가 변해가니까 K 세제곱이에요. 이 새끼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이런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쌤 이러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n세제곱, 분모 분자를 n세제곱으로 요렇게 나타내고 다시 거기에 곱하기 n분의 1이 들어가고 다시 곱하기 n분의 1. 전체적으로는 이 식을 분모 분자를 나누기 n 4제곱으로 가는 거지. 곱하기라고 할까? n 4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지. 나누기 n 4제곱으로 계산하든. 그러면 이젠 얘가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요? n세제곱분의 k세제곱을 선생님이 뭐라고 바꿀 거냐면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 얘는 n세제곱을 밖으로 빼는 거니까 이거여야지. 이게 바로 n세제곱이니까 맞아? 얘는 다시 하트 쪽에 의하면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 리미트는 쪼갤 수 있지?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쪼갠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시작 다시 연습. 나보고 구하라는 얘는 인테그랄. 난 너를 x로 치환할게. 그럼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k의 개수 n분의 1이 dx. 적분 구간 k 대신 1 집어넣으면 리미트 0 n 집어넣으면 1. 이게 분모. 분자는요. 분자는 인테그랄 이 자체를 1 더하기니까 이 자체를 x로 볼 거예요. x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 세제곱. k의 개수 똑같이 n분의 1 dx. 다만 적분 구간 k 대신 1 집어넣은 다음에 리미트는 1 그리고 k 대신 n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아까 했었던 이게 바로 4분의 15. 이 넓이가 바로 4분의 1. 그래서 우리는 15.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리미트와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